투자는 결국엔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을 내는 겁니다. 단타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장 지양해야 될 그 소박, 중박도 모이면 그게 하나의 대박이 될 수 있다는 거. 언젠가는 기다리면 주가는 기업 실적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 여러 채널들, 플랫폼이 많은데 공중파는 한물 가지 않았어? 하는데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주린이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좀 순진하죠. 그리고 아직은 물정을 잘 모르고 투자의 이 세계, 냉엄한 이 뭐라 그럴까 약육강식의 이 생존 그라운드, 이 밀림의 정글, 요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확신하고 오를 거라고 믿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이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그 유혹하는 말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회사의 CEO나 최대 지주와 되게 각별한 사이다. 누군가가 네. 그러면서 정보 알려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소수 정예들만 공유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보안 1급, 굉장히 고급 정보다. 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사인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 솔깃하게 되는데 일단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최대 주주라도 자기 회사의 주식, 주가를 함부로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법에 걸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러세요. 그러면 그 얘기해 주신 분께서 그거 잘 하셔가지고 잘 되시면 저 그냥 밥이나 한번 사주십시오 하고 말아야지 뭔데? 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고 냉정한 세계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뭐겠습니까? 정보와 분석과 그리고 자신의 업력, 모든 에너지를 써서 남의 돈을 먹기 위한 정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감언이설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말에는 전혀 뭐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금융 사기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 주식 투자로 처음에 재미를 보시다가 주변 지인들의 돈을 다 끌어다가 자기가 대신 투자 대행을 관리를 해주고 하다가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그랬는데 한 1억 5천인가 남았는데 그거를 보고 그 돈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를 1년 내에 다시 원금 회복 10억으로 만들어줄 수 없냐고. 죽을 만큼 자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그 가족분들하고 의논해서 이건 일단 문제를 터뜨려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인정을 못 하시고 그런 곳을 찾아서 다른 데로 옮기시더라고요. 찾아가시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법으로도 그거는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 남의 소중한 자산을 그렇죠. 그거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는 결국엔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손실이 나도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마치 그 PT를 받듯이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근육통을 알아야 하듯이 반드시 성장통을 따라야 되고 수업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20, 30대들에게 신용, 미수, 융자 쓰지 마세요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체화하는 지식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서 말은 하지만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오히려 더 좋은 나이테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나무라거나 비난을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죠. 하지만 본인이 체화하지 않은 지식은 그냥 뭐 공자님 말씀 그냥 뭐 그런 말 누가 못해. 하지만 자기가 몸으로 한번 익힌 지식은 영원히 오래 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주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한번 파산을 해봐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 스타일이 바뀐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우리도 지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에 그다음에 투자하면서 물려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더 나은 투자자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업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겠네요. 예, 예.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어떤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사고 팔고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투자법에 대해서 참 어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종목 발굴과 이런 투자하는 아이디어, 좋은 주식을 찾는 거는 생활 속에 있다. 이건 피터 린치도 사실 그런 말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제 경험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주로 이제 이마트에서 장을 볼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동원 참치는 프로모션 행사를 명절 때를 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밀폐 용기나 뭐 그 주방용 휴지를 묶어가지고 파는 전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새우깡 같은 경우도 늘 가면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마시고 뭘 즐겨 입는지, 중고생들이 한때 노스페이스를 되게 즐겨 입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뭐 디스커버리나 그리고 MZ 세대들이 요즘 테니스에 또 열광을 한다는 그런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본다면 거기서 굉장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골프 붐 때문에 그 태평양 물산이라는 회사, 네. 그리고 FNF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 중고 마켓에 그 테일러인가요? 네네. 테일러 그 골프채, 네. 고급 골프채 사기 그게 사건도 많아요. 네, 중고로 엄청 나오고 네. 있다. 그래서 골프에 종말이 오는 거냐 뭐 이런 신문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주식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잦은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얘기는 그러니까 단타를 하지 말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단타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단타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장 지양해야 될 매매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변동폭이 너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잘 정비된 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역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전문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아니면 보초병을 좀 세워놓고 소액의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극히 일부를 세워놓고 열심히 그 기업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장바구니에 사놓을 종목들을 미리 담아놓고 가상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액수를 분할하는 것도 좋지만 기간 분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먹구름이 한꺼번에 닥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좀 변동성이 큰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이머징 국가들의 돈을 빨아들이다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업들이 조만간 쓰러지는 회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미국은 외환위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달러를 필요하면 많이 찍어서 뿌리고 또 그 위기가 봉합이 되면 또 긴축을 해서 빨아들이고 그 와중에 이머징 국가들, 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투자해 있는 달러 자금들이 본국으로 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코스피가 여전히 ATM기가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받는데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면 또 그럴 때 좋은 기회가 포착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단타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세 차익을 빨리빨리 얻겠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식시장은 미인 대회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쁘게 보이는 주식 샀다가
그 또 수익 내고 팔고 여기 가서 또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들, 이게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막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좀 주식 투자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해서 벌 수만 있다면 왜 그거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 자산을 결국 갉아먹게 되고 내 계좌가 녹게 되는 주 요인이고, 그 거래 수수료도 뭐 매도할 때 미미해 보이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거래 비용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주식을 분할로 해서 담아가는 전략이 배당을 준다면 더 금상첨화고요. 그런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은행 금리보다 몇 프로 더 높으면 되지 않냐.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또 이 위험한 위험 자산 주식을 하면서 내가 그 정도 수익률 5%, 8% 이거 가지고 만족이 되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복리와 배당주 투자로 저는 그 수혜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소박 중박도 모이면 그게 하나의 대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체험을 아까 했거든요. 1,400%라는 수익률만 보면 대박이시거든요. 14배, 어쨌든 원금에 14배 번 거니까. 근데 그걸 연간 수익률로 따져보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14%, 15%가 목표였는데 그게 못 미칠 때도 있었고,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장세였던 2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또 이제 평균을 이상을 웃돌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목표 수익률 14%, 뭐 이 정도만 잡아도 1,400%. 그러니까 몇 년 하신 거죠? 20년. 20년. 네. 넘. 이런 식으로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주가를 움직이는 호재, 그다음에 악재의 시그널들에 대해서도 책에 쓰셨던데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호재, 악재 어떤 식으로 그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이죠. 기업 실적. 예.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투자 단계고, 그리고 조만간 어떤 결실이 맺어지기 위한 적자라면 그 트리거가 방아쇠만 당겨지면 언제든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적,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체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신 비즈니스냐. 특히 요즘에는 이제 ESG가 많이 대두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 CEO를 보유하고 있느냐. 뭐 메리츠 화재 예를 들면 김용범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선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주 친화 정책도 굉장히 잘하고, 그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누가 이 운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CEO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CEO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는 그런 CEO를, 어떤 CEO냐에 따라서도 신호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좀 몇 가지를 좀 얘기한다면 또 뭐가 있죠? 좀 전에 얘기하신 게 그 실적. 예.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것도 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결국에 주가와 기업 가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산책을 나가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로 많이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신이 나서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결국에 집에 들어갈 때는 주인과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기다리면 그 주가는 기업 실적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 김혜수라는 배우가 굉장히 지금 좋은 배우가 됐는데, 예전에 저 인터뷰할 때 기자님, 좋은 배우는 기다려주면 누구나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노력하는 배우는, 그러니까 사업이나 다른 곁눈질을 하지 않는 배우는 언젠가는 자기 시청자나
팬들에게 보답을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도 좀 납니다. 네. 아, 김혜수 배우.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팬레터를 쓴 아, 예. 예전에 355 그 드라마 그러셨어요? 보고. 아유, 예. 네, 어렸을 네. 때였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하셨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연예부 기자 생활을 20년 이상을 하셨으니까 이 엔터주와 관련해서는 그냥 빠삭하게 꿰셨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는 거는 많이 봤지만 그 알맹이까지는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엔터주들이 광풍인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좀 잘못 엔터주를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예전에 뭐 여름 영화 뭐 굉장히 천만 영화가 될 것 같으면 뭐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뭐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또 이상하게 흥행이 됐는데도 그 주가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 그 흥행 비즈니스의 함정인데요. 그 SBS 같은 회사 같은 게 저는 요즘에 많이 좋아 보이는 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작년 실적이 1,800억이 넘었고요. 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예. 올해 2,2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SBS가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까 했더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동의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일단은 방송 광고,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되면서 공중파 광고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시장에. 네. 사람들은 종편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뭐 여러 채널들, 플랫폼이 많은데 공중파는 한물 가지 않았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 SBS가 월화 그리고 수목 드라마 편성이 각 방송사마다 레귤러하게 있는데 수목 드라마를 폐지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보니까. 네. 그거 사실 공중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이 센 공중파에서는 하기 어려운 실험이거든요. 그 수목 슬롯을 뺀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거를 하면서 예능을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SBS 예능이 옛날부터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는 예능들을 많이 했었어요. TV 동물농장, 뭐 요즘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이런 것들 보면 제작비가 드라마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가성비가 높은 걸로 해서 회사의 경영 실적을 되게 아름답게 만드는 전략이 먹혔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엔터주 그래서 특히 이 방송국과 관련된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시가총액이 있고 좀 대기업들은 좀 무거우니까 사실 작은 중소형주 기업들 가운데서 중소형주 가운데서 찾죠. 이 변동폭을 노리고 네. 그래서 조그만 소형 제작사들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렇게 대기업 그러니까 이런 방송국 자체가 더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SBS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부가 수입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자기 그 자료실에 있어야 될 테이프들을 유튜브로 방출하면서 되게 그게 없던 수익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드라마 파트를 스튜디오 S라는 형식으로 분사한 것도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델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곧 예능도 스튜디오 S처럼 그렇게 분사할 예정이라고 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SBS의 지금 PER이 6 정도이고 PBR이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저하게 저평가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근데 엔터주 하면은 그 요즘은 그 워낙 그 BTS 때문에 이 하이브를 위주로 한 뭐 그 뭐죠? SM이 됐든 JYP, YG. 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갖는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여기가 이제 또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또 네.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을 노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CEO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SM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수만 회장이 워낙 그 뭐라고요? 프로듀서가 그 뭐라고 그래요? 회장이에요? 뭐 공식 회장- 직함은 없는데요. 프로듀서로 본인은 불리기를 원하시고 네. 그러나 그냥 회사 내 직함 없으시지만 그냥 회장으로 통칭을 하죠. 네, 그분의 여러 가지 좀 요즘 그 불확실한 여러 가지 행보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저는 그 이번에도 그 라이크 기획이 좀 문제가 돼서 주주총회에서 네, 그렇죠. 감사 이사할 때도 좀 트러블이 거기서 있었고 계속 그 뭐라 그러죠? 그 앨범 그 만드는 예. 비용과 관련된 저작권 비슷하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뭐 불법이나 탈법은 전혀 아닌데 그런 방식을 JYP나 YG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개인 회사 만들고 그 개인 회사가 이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톨게이트처럼 그런 것들이 과연 SM이 지금 글로벌 회사처럼 K 콘텐츠 한 중심에 있는 센터포드 같은 가장 으뜸가는 회사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주주 배당이라는 좋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역비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뭐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한 차원에서 보실 때 역시 뭐 책에도 보니까 엔터주 투자할 때는 오너십의 밑줄을 쫙 꺼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너십이 되게 중요한 평가로 지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는 엔터 우리 그 기획사들 가운데서 음반 기획사들 가운데서 어디가 좀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그 최대 주주 리스크나 대주주 리스크 차원에서 볼 때 그 JYP가 가장 그나마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러블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YG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빅뱅 승리군 네,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불미스럽게도 양현석 대표가 계속 경찰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지불해야 될 성장통들이 있다.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 네. 그렇다면 지금 YG는 그런 수업료를 다 치르고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주가도 제자리로 오고 다시 회사가 재정비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YG도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일밖에 없다. 그리고 JYP는 워낙 뭐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아이돌 그룹들을 선발할 때도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뭐 학폭 논란이나 이런 좀 불쏘시개가 있을 만한 친구들은 아예 걸르고 데뷔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랜서 기자시면서 이번 생은 나도 주식 부자 책을 내신 김범석 기자님과 함께 그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리고 이미 깡통을 여러 번 차본 잘못된 투자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수업료 삼아서 이제 1,400%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시장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여러 마인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걸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것들은 우리가 스폰지처럼 짝짝 빨아들여야죠.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 기자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